양보하라니까. 싫다고! 이 중식의 왕은 짬뽕이지. 무슨 소리? 짜장면이지! 짬뽕. 짜장면! 난 짬짜면. 다음 여행은 바다로 가자니까. 어머, 무슨 소리? 산으로 가야지! 에헤이, 바다. 산! 두 분은 정말 물과 기름 같아. 하지만 물과 기름도 서로 친해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물과 기름은 원천적으로 잘 섞여질 수 없는 그런 물질입니다. 친할래야 친할 수 없는 그런 상극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로 비유하면 고양이하고 개하고 같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서로 아주 안 친하고 억지로 친하게 해도 바로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무관심한 그런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좀처럼 친해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말이죠. 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물처럼 중요한 또 하나의 액체가 있는데요. 바로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기름이죠. 하지만 물과 기름이 만나면 섞이지 않고 따로 노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사이를 흔히 물과 기름 사이라고 하죠. 기발한 실험실. 오늘은 물과 기름이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물도 액체, 기름도 액체입니다. 언뜻 보면 잘 섞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둘은 왜 서로 섞이지 않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박사님, 이유가 뭔가요? 네, 그건 말이죠. 친한 친구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이터를 가면 그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끼리 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른들은 또 어른들끼리 또 따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물은 극성을 띠고 있고 기름은 무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모이려 하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이죠. 이곳은 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물과 기름의 또 다른 특징을 엿볼 수 있는데요. 물과 기름이 섞였을 때 기름은 위로, 물은 아래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단위 부피당 얼마만큼의 무게가 나가느냐가 이제 밀도라고 하는 그 전문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 물은 그 비중이 1이에요. 그러니까 밀도가 1이라고 본다면 기름은 한 0.8에서 그 종류에 따라서 0.8에서 0.9 사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부피를 가졌을 때라도 그 물보다 기름이 더 가볍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보다 그 위에 뜨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방금 전 배운 물과 기름의 성질을 이용해 공연을 하는 곳이지. 지금부터 물 위에다가 기름 물감을 뿌려서 두둥실에 띄운 다음에 송곳으로 휘휘 저어서 그리는 그림 공연, 마블링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란한 손짓과 함께 시작되는 마블링 공연. 마치 비가 내리듯 기름 물감이 뿌려지는데요. 멋진 작품을 위해 집중 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마블링은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미술 표현 기법인데요. 잠시 물과 기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모습 감상해 볼까요? 어느새 아름다운 꽃이 피었군요. 날카로운 송곳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꽃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물과 기름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모습,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림 위에 네모난 판을 덮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물은 남고 기름, 물감, 그림만 그대로 판에 옮겨졌네요. 드디어 멋진 마블링 작품 완성!
물과 기름으로 이런 예술 작품이 나온다니 정말 신기해요. 자, 이번엔 물과 기름이 친해지는 방법을 보러 갈까? 어디로요? 내가 아는 연구소인데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곳이란다. 화장품? 나도 갈래. 당신도? 왜? 설마 안 된다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요. 자, 가시죠. 한창 실험 중인 한 연구실. 연구원이 물과 기름을 섞은 후 열심히 흔들어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물 위에 기름이 뜨고 마는데요. 이때 정체불명의 액체를 물과 기름 속에 넣습니다. 그 다음 다시 흔들면 뭔가 달라진 모습이죠. 똑같이 흔들었는데 물과 기름이 섞였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 빈칸에 들어갈 답은 바로 계면 활성제인데요. 계면 활성제는 하나의 분자 안에 물을 좋아하는 부분과 물을 싫어하는 부분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화학 물질입니다. 섞이지 않는 두 액체를 넣고 흔들면 에멀션 상태, 즉 한 액체가 미세하게 쪼개져 분산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과 기름이 따로 뭉치면서 분리되고 말죠. 그렇게 되기 전, 즉 에멀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계면 활성제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과 기름을 섞어볼까요? 물을 넣은 후 기름을 넣습니다. 계면 활성제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흔들어주면 계면 활성제 없이 흔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하얀 느낌의 액체가 됩니다. 물과 기름이 계면 활성제로 인해 잘 섞인 것이죠. 계면 활성제로 물과 기름을 친하게 만들기 성공! 계면 활성제 또는 유화제라고 불리는 물질이 계면을 활성화시켜서 물하고 기름을 섞이게 하는데, 계면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는 물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계면이 있는데, 물하고 기름은 대단히 서로 안 친하기 때문에 그 계면을 최소화해서 서로 안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면 활성제는 물하고 계면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이 접촉면을 많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물과 기름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이죠. 화장품의 경우에는 물하고 기름이 반드시 섞여야 됩니다. 그런데 물에는 보습 성분이 들어있고요. 기름에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데, 물과 기름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게 물 따로 바르고 기름 따로 바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용하기 간편하고, 또 기름만 따로 바르게 되면 아무래도 더 끈적이고 물만 바르면 물이 금방 휘발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연구원님, 혹시 비비크림 좀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집에 있는 걸 다 썼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웬 화장품 타령이야? 이 양반이 화장품 한번 사줘봤어? 사줘봤냐고? 미안하다. 그럼 연구원님, 비비크림 좀 부탁해요. 물과 기름으로 비비크림 만들기. 일단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물과 기름은 기본이고 자외선 차단제와 다양한 안료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물을 부은 비커에 안료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마구마구 섞어주면 안료들이 섞이면서 색이 점점 갈색으로 변하는데요. 혼합한 안료를 3롤밀에 3차례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뭔가요? 3롤밀은 전통 도구인 맷돌과 비슷한 원리의 기계인데요. 재료를 더 고르게 만들 때 사용한답니다. 피부에 커버력을 주기 위해서 안료를 투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빛과 자외선 차단을 조금 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번엔 기름에 계면활성제 성분의 유화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넣습니다. 그 다음 약 65도로 가열하며 고속 유화기로 혼합하는데요. 혼합하는 중에 약간의 물을 더 넣습니다. 계면활성제 성분 덕분에 물과 기름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가 충분리가 되지 않고 잘 섞이는 모습이죠. 고속 유화기를 써서 물하고 기름을 강한 에너지를 써서 많이 이렇게 유화를 잘 할수록 기름 입자들이 물속에서 아주 미세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미세하게 존재할수록 단위 무게당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빛이 산란되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뽀얗게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정인데요. 유화된 물과 기름에 앞서 만든 안료를 부어 둘을 잘 섞어줍니다. 섞고 또 섞으면 나대세 여사를 위한 비비크림 만들기 성공! 신나! 비비크림 생겼네! 엄마, 저도 갖고 싶어요. 사실 엄마가 집에서 만들려고 준비해둔 게 있어. 기다려봐. 미래야, 엄마가 잘 만들어줄게. 먼저 물과 잘 섞이는 재료, 그러니까 수상층을 준비해야 해. 예를 들면 증류수나 정제수, 천연 추출물 같은 거 말이야. 그리고 기름과 잘 섞이는 재료인 유상층도 필요하지. 동식물성 기름과 밀랍 같은 거야. 자, 이제 수상재료와 유상재료 등이 다 준비되면 각각 비커에 계량해줘. 그 다음 각각의 재료를 65도에서 70도 정도로 가열하지. 재료 온도가 70도가 되면 두 재료를 섞고 한 방향으로 저어줘야 해. 마지막으로 점도가 나오면 에센셜 오일을 넣고 섞어주는 거야. 자, 이렇게 나대세 여사의 천연 화장품 만들기 성공! 시간이 지나면 계면활성제로 아무리 잘 섞어 놓았다 그러더라도 다시 분리가 되는데 계면활성제는 그 분리되는 시간을 아주 길게 화장품의 경우에 뭐 2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분리되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분리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도 생겼다. 엄마 잘 쓸게요. 그러렴. 당신도 하나 만들어줄까? 응? 그렇게 싫어? 그게 아니고 계면 활성제 없이도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다는데. 나보다 먼저, 그것도 세계 최초로 계면 활성제 없이 물과 기름을 섞는 기술을 개발하다니. 궁금하다 궁금해. 박사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어떤 기회에 특허 박람회가 있어서 저희 기술을 소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발표를 마치자 청중께서 물과 기름도 섞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형광등에 불이 반짝하듯이 그거구나. 내가 이 기술이 유용한 기술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겠구나. 하지만 처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요. 기름 입자가 일정 크기를 넘으면 자꾸 물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장비들을 개발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하는데요. 때마침 미래부의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라는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연구를 진행하였고 또 사업화까지 그런 지원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계면 활성제 없이 섞이다니. 자, 직접 한번 보여주세요. 직접 보여주세요. 먼저 실험 전 기름 입자 상태를 볼까요? 오속으로 막 휘저으면 이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를 안 넣으면 이게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팽개 좀 좋은 것 같아요. 실험에 앞서 회의 중인 연구팀. 추민철 박사가 재료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중인데요. 염료가 물과 기름의 차이를 잘 볼 수 있게 다양한 색상의 기름 성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해 볼까요? 물에 예쁜 핑크색의 기름을 넣고 고속으로 회전해 둘을 섞어줍니다. 하지만 계면활성제가 없으면 이렇게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버립니다. 연구실 한쪽에 특이한 모양의 병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물과 기름을 넣어볼까요? 일명 코끼리 병으로 불리는 이 병은 추민철 박사가 개발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이 병을 이용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코끼리 병은 밑으로 나 있는 3개의 관을 통해 물과 기름을 집속 초음파 분산 장치로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계면활성제를 넣지 않았는데도 물과 기름이 섞이고 있네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물속에 기름 입자를 아주 작게 1마이크로 이하의 사이즈, 즉 나노메타 사이즈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쪼개게 되면 그 입자는 물속에서 아주 심하게 브라운 운동을 하게 됩니다. 브라운 운동이란 액체 또는 기체 속에서 떠다니는 작은 입자의 불규칙한 운동을 말합니다. 브라운 운동은 물속에서 떠오르려는 힘보다 강한데요. 때문에 기름 입자가 오랫동안 떠오르지 않고 물속에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 입자들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집속 초음파 분산 장치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집속 초음파 분산 장치는 물과 기름이 순환하는 곳에 500kHz의 고주파수 초음파를 쏴 기름 입자들을 잘게 깨주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분필을 이용해봤습니다. 기존의 초음파 분산 방식은 20kHz 정도의 낮은 주파수로 인해 기름이 덜 분산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재응집되는 한계가 있었죠. 물속의 기름 입자를 얼마만큼 잘게 쪼갤 수 있느냐가 얼마만큼 오래 그 상태를 유지하느냐하고 아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기름 성분을 물과 섞은 결과인데요. 물과 기름의 침분리 없이 잘 섞인 모습이죠? 아빠, 정말 잘 섞인 것 같아요. 잘 섞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눈으로만 봐서는 확신할 수 없어요. 아까처럼 전자현미경으로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보여드리죠. 물과 기름을 계면 활성제 없이 혼합 분산한 다음에 실제로 물속의 기름 입자들을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 박사님 잘 보세요. 매니가 집속 초음파 분산 장치를 사용한 것. 좌측이 일반 교반기, 우측이 고압 분산기로 섞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과 기름이 다시 분리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인데 이걸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자,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래전에 실험했던 것들인데요. 그대로 잘 섞여 있죠? 이젠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 대단해요. 계면 활성제 없이 물과 기름 친하게 만들기 성공. 그러니까 물과 기름을 섞은 후 순환시키면서 집속 초음파 분산 장치로 500kHz에 이르는 고주파수를 쏘면 기름 입자들이 나노 크기로 쪼개져서 계면 활성제 없이도 물과 섞인단 말이지? 순수하게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두 가지를 섞으려고 하는 기술들은 이제 꼭 개발되어야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는 순간이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키려면 길고 긴 노력과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엉뚱하거나 때로는 기발한 실험이 우리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과학 아닐까요? 아주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데 의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접할 수 있는 방향제, 탈취제 그런 분야에도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 뭐 도료, 페인트, 음료 이런 다양한 분야에 모든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그런 산업 분야에는 응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과 신산업 창조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속 초음파 분산 장치라면 물과 기름 같은 엄마 아빠 사이도 좋아지실까? 아이고, 미래야. 우리 딸. 그게 우리에게는 미래에 네가 있으니까 그런 장치는 필요가 없단다. 맞아. 네가 바로 엄마 아빠 사이를 친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보물이지. 정말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 내 딸 미래야. 뭐야? 내가 아끼는 꽃병인데 일부러 그랬지. 또 싸우시네. 기름과 물로 비비크림도 만들었잖아. 그냥 놔두는 게 좋겠어.